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초등 교사 임용 기출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 여기에 문제를 보기 전에 공통용어 뽀개기라든가 여기 보시면 지금 뭐 교대 모의고사 뽀개기라고 용어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이론 족보 뽀개기, 개념 족보 뽀개기 이러한 것들은 제가 올해 강의 중에 만들었던 교재의 목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제시한 이유는 뒤쪽 문제를 볼 때 기출되었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출제되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걸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공통용어라는 것은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과목별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이 있잖아요. 이걸 공부했을 때 국어에서 나오는 용어가 도덕, 사회에서도 같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통 용어를 제 나름대로 한 150개 정도를 쭉 정리한 걸 말합니다. 교대 모의고사 뽀개기는 초등 임용고사는 각 교대마다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럼 제가 그 모의고사를 연도별로, 교과별로 쭉 정리해가지고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걸 목록화해가지고 수업했던 자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론 족보 뽀개기라는 건 뭐냐면 또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을 때 쭉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쭉 정리한 걸 말하고 개념 족보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각 교과의 내용 요소를 쭉 정리했던 자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A 1번 문제가 국어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선생님들 국어과 문제인데 국어과 문제를 보면 과거에 나왔던 형태들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2026학년도의 기출문제는 딱 두 가지 패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 하나 이거와 그 다음에 뭐냐면 2022 개정에서 신설된 내용 이 두 가지로 파악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과거의 이 기출과 관련된 동형 문제를 여기에 제시했음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 보면 사고구술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읽기 기능의 수준을 고려할 때라고 있어 없어? 있죠. 나머지 셋과 다르더라. 그럼 읽기 기능의 수준을 고려한다는 것은 과거에 질문하기와 관련된 겁니다. 읽기 자체가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읽기 기능에는 여러 가지 사실, 추론, 평가, 비판, 감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과 관련된 이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것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고 또 하나 선생님들 문제를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지금 기억과 같이 판단한 이유 자,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이거 봐봐. 사실과 의견 중에 기억에 해당돼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사실 의견을 구분해야 될 것인가? 디귿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사실과 의견을 선생님들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이 문제 또한 앞에 있던 읽기의 기능과도 관련됩니다. 읽기의 기능에 비판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자, 그럼 비판적 기능,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 관점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 그러면 의견이나 관점을 비판하려면 그래서 뭘 구분해야 될까요?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분한 다음에 이 의견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것, 의견의 적절성, 국어에서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비판적 읽기와 관련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 왜 읽기의 기능 수준이 올해 이렇게 최근에 문제에서 중요하냐면 읽기의 기능 수준을 고려한 건 결국은 우리가 애들에게 읽기의 기능 수준을 길러줘야 되겠죠. 즉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질문. 그래서 이 국어든 모든 교과에서 질문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질문하기는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AI와 대화를 해야 돼. 그리고 많은 걸 생성해야 됩니다. 그런 디지털 시대의 기초가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초등 임용고사에서는 질문은 모든 교과가 돌아가면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선생님들 문제를 보면 문제의 지문 속에는 답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봐. 자, 무엇인지 나오겠구나. 짐작돼. 말한 것 같아. 말하고 있어. 자, 문제를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이 마지막 말만 가지고도 선생님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어떤 걸 선생님들 구분해 볼 수 있습니까? 자, A, B, 그 다음에 D는 A, B, C 뭐 한 것 같아. 짐작돼. 나오겠구나. 다 뭐야, 선생님들? 추론이지. 근데 맨 마지막은 뭐예요, 선생님들? 말하고 있어. 이건 뭘까요? 사실적 내용이란 말이야, 내용.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형태,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자, 이 자료에서 사실 50%도 높은 비율이라는 문장은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임교사. 자, 50%가 지금 이 문제는 볼까요, 선생님들?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네모네모 대학의 김 교수는 사실 50%도 높은 비율이다라고 누가 말했어? 김 교수가 말했잖아, 선생님들. 그럼 이 사실 높다라고 말했죠, 높다. 이건 선생님들 김 교사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관점이 들어가 있죠.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까? 사실이 아니라 무엇? 의견이다, 의견. 왜 의견이다? 김 교수의 어떤 해석이 주관적 견해가 표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걸 가르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들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비판적 읽기 능력.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는 것들인데, 자,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들은 문제를 자세히 풀기보다는 문제에 어떤 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쭉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도 어떻게 했냐면 올해 10월 18일에 시험을 이제 2, 3주 남겨놓은 다음에 공통용어 뽀개기라는 교재에서 제가 11번에 보면 수준별 질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실과 의견, 가치를 선생님들 구분하는 걸 쭉 정리해서 최종 정리했습니다. 자, 공통용어 뽀개기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보 11번이 질문이야. 그럼 제가 각 교과별 질문만 모아놨어요. 국어는 뭐 읽기의 수준별 질문, 사실, 추론, 비판, 평가, 내용 확인, 추론, 감상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사실, 추론, 감상 또는 창의적 읽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 앞으로 공부할 때는. 기출을 분석할 때는 여기서 사실, 추론, 비판, 감상까지 다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안 나왔어. 창의적 읽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저하고 공부할 때, 앞으로는 뭐가 출제가 잘 되겠구나. 창의적 읽기가 출제가 잘 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게 중요하겠구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창의적 읽기는 초등에 안 나왔어. 그러나 이것은 중등 임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공부할 때는 중등 임용 문제에서 창의적 읽기와 같이 연관지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영어에도 사실 추론적 질문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과에도 보면 질문식 학습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런 거 우리가 제가 수평적 단권하야. 즉, 무슨 말이냐면, 각 교과가 이렇게 있으면, 자, 국어에서의 질문, 체육에서의 질문, 또 영어에서의 질문, 이걸 수평적으로 묶어준다. 이게 수평적 단권화로서 이게 공통용어 뽀개기에서 이제 자세히 제가 다뤄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봐보세요, 선생님들. 공통용어 뽀개기 38번에 사실과 의견, 가치라고 되어 있죠. 그럼 국어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사회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4학년도, 2005학년도구나. 5학년 때 사회과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걸 물었고 국어 올해 사실과 뭘 물었습니까? 의견을 구분하는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과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의 선생님들 문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국어과 문제 봅시다, 선생님들. 국어과 문제를 보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설명하는 글쓰기 수업을 주고 2번 문제에서 학생 A의 글, B의 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선생님 보시면 이제 자, 학생 B의 글에 문제점을 써봐라. 또는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디귿,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되는 지금 부족한 쓰기 지식을 보강하는 활동을 제시해 보아라 라고 있고, 그 다음에 타마의 관습적 규약에 대한 미음, 비읍, 자, 장르 중심과 결과 중심을 비교해봐라 쭉 나와 있는데, 과거에 쌤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중등 임용에서 이미 출제가 쌤들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자꾸 제가 초등 임용을 준비하는데 왜 중등을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 이게 있습니다.
초등 임용고사는 중등 임용고사하고 출제 교수님이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론의 선생님들 동일해요. 단지 교과서에 제시된 지문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과정이 반복 심화가 때문에 반복 심화. 그래서 중등 기출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서두에 이 말을 했었죠. 이번 문제는 과거에 기출된 문제와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지금 2022년에 신설된 문제를 중심으로 보자고 그랬잖아. 그럼 하나만 이제 살펴볼까, 여기서. 지금 밑줄 친 니은을 참고하여 가학생 B의 문제점. 니은 볼까요? 내용 조직 차원에서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라고 제시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설명할 때는 선생님들 분류, 비교, 대조, 예시, 개념 정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자, 그럼 이제 니은을 볼까? 자, 여기 스포츠의 종류. 스포츠는 여러 종류가 있다. 네트형 스포츠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 영역으로 공을 보낸다. 맞죠? 배구, 탁구. 자, 상대 영역으로 이동하여 정해진 지점에 공을 보내 득점하는 뭐가 있더라 또? 영역형 스포츠가 있지. 영역형 스포츠. 여기 영역형. 선생님, 그 다음에 축구, 농구 등에 해당되나 또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인 테니스, 야구 등이 있더라. 선생님, 테니스는 뭐가 되냐면, 선생님, 이 공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단 이 도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테니스라는 건 선생님들 네트가 있기 때문에 네트형 스포츠가 되는 거고, 야구는 필드형 스포츠야. 그럼 이 스포츠를 종류에 따라 나눴다는 것은, 자, 분류했다는 건데, 분류는 뭐가 있어야 돼? 명확한 기준. 근데 얘는 지금 봐봐. 여기서는 선생님들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 여기는 네트형, 영역형, 즉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자, 이건 선생님들 체육과를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선생님이 물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 분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 근데 봐. 동영기출 2022학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2022학년도 기출을 보면, 자, 악기는 나무, 금속, 가죽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다. 우리나라의 악기인 향피리는 이렇게 있고 음의 변화가 다양하더라. 가야금, 검은고, 현악기지만 현횟수가 다르더라. 서양 악기에는 바이올린, 플룻, 심벌 등이 악기마다 소리 느낌이 다른데 플룻은 맑은 호르는 웅장한 느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을 보면 선생님들, 자, 맨 처음에 쓰면 다양한 재료야. 분류기준 재료인데 밑으로 가다 보면 선생님들 뭐합니까? 재료가 아니라 선생님들 뭐 연주 방법이나 음색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즉 여기서는 분류기준이 선생님들 맞지가 않습니다. 즉 2022학년도 문제. 자, 올해는 뭐였어? 스포츠의 종류를 분류하는 거고 2022학년은 악기를 재료에 따라 분류하는 건데 글을 설명할 때 밑에 가보니까 분류 기준이 맞지가 않더라 선생님들 그 말이야. 그래서 과거의 기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들 앞에 문제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지. 쓰기 지식 중에 글로 나타내는 대상과 관련해 알고 있는 지식인 디귿이 부족하더라. 즉 뭐냐면서 우리가 지금 스포츠의 종류나 스포츠의 역사에 대한 글을 써야 되는데 이 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 그 말이었어요, 선생님들. 그럼 대상을 설명할 때 글에 대한 지식이 명확해야 되겠죠. 이 지식이 명확해야 돼, 명확. 그럼 이 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돼. 이런 걸 우리가 화제 지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화제 지식. 그러면 이 지식을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뭐 할까? 백과사전, 인터넷을 통해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문제로 답을 쓸 수 있어. 화제 지식.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활용하도록 한다. 이거 2022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배경식이 부족하더라. 자, 여기 봐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를 결과로 정리하여 알려주고 글을 쓸도록 참고하도록 했다. 근데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을 쓰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도록 한다. 자, 올해 문제가 똑같죠. 올해 문제 답이 뭐야? 글을 쓰면서 필요한 지식을 찾도록 한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 기출이 이렇게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또 봐. 올해 공통용어 뽀개기의 21번이 분류입니다. 분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보면 자, 국어에서도 뭐가 나와? 분류. 여기 봐 선생님들 민요. 자, 경기, 남도, 서도, 동부, 제주. 그럼 이런 민요를 구분할 때는 기준이 뭐야? 지역이야, 지역.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에 기준에 따라 같이 묶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분류. 그래서 국어에서도
글을 조직할 때 분류라는 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근데 분류는 국어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다 중요합니다. 그럼 분류가 선생님들 어디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자, 오늘 잠깐 보면 수학과에서 시험에 잘 나와. 수학에서 표나 그래프를 만들 때 자료를 뭐 할까요? 정리하겠죠. 그럼 자료를 정리할 때 기준,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해라. 여기서 정해진 기준과 자신이 정한 기준을 봤을 때 학생이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면 뭐가 할까요? 정하다 보면 결과가 달라져.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건 또 어디서 중요하냐면 과학과에서도 선생님 보면 탐구활동의 분류라는 게 있어, 분류. 그래서 분류는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마지막에 수평적으로 단권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3번 문제를 보시면 인물의 마음 짐작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건데 이 문제도 보면, 자, 문제 스타일을 선생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장군이의 마음 변화 정리하기라고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디귿에서 가치 태도 범주에 속하는 내용 요소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도 선생님 다 과거의 기출의 출제가 되었던 형식입니다. 여기도 보면 선생님들 그러면 마음 변화 정리하기가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생님들 보십시오. 과거의 임용고사 2018학년도입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는 선생님들 과연 몇 년도 문제부터 봐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은 선생님들 몇 년도부터 봐야 될까요? 기출문제는 연도를 따지지 말고 다 보십시오. 다 봐야 됩니다. 아주 선생님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초등 임용고사의 기출문제는 초창기부터 웬만한 문제는 선생님들 다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다룰 거예요. 과거의 서답형, 객관식, 논술형, 다시 서답형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되어 있는 문제들 다 다뤄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2000년도 초반에 있던 문제부터 최근까지 다 다뤄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018학년도의 문제, 이 부분의 문제 그대로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문제에 보면 디귿 봐봐. 디귿이 뭐냐면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의 가치태도 범죄에 속하는 내용 요소를 고려할 때 올바른 방향 가고 있더라. 왜? 영상에서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우리 반 애들의 얼굴에는 호기심, 진지함, 분위기 내내 활기찼다. 아, 그러면 우리 반 애들의 얼굴을 봤을 때 오늘 내 국어 수업 뭐 했다?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성공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내용 요소에 근거해서 쓰라고 그랬죠. 가치태도. 자, 그러면 애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답을 쓸 때는 선생님들 이제 흥미란 말이 선생님 들어가 있어야 돼요. 흥미란 말.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선생님들 보시면, 교대 모고 뽀개기에서 제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18일날 강의를 했었고, 공통용어 뽀개기 25일날 33번이 가치태도입니다. 그럼 교대 모고에 보면 선생님들 제가 아예 이렇게 강의하는 장면까지 제시했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가치태도. 자, 2022에서는 선생님들 가치태도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럼 이제 가치태도가 기존에 체육, 음악, 미술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2025학년도에 나왔었냐면 여기 보십시오. 선생님 빨간 거. 체육에서 가치태도, 그 다음에 선생님들 미술에서도 이렇게 가치태도가 나왔고, 작년 국어에서도 쓰기에서 효능감이라는 게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임용고사는 선생님들, 자, 문학이야, 문학. 올해에서 문학에 흥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그래서 나왔던 과목, 그 가치태도가 미술과에 나왔으면, 자, 미술과 말고 다른 교과에서도 뭐에 충분히 출제가 선생님 잘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선생님 그만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2022는 자, 지식이의 과정인 가치태도가 있는데 특히 가치태도 부분이 선생님들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이제 문제를 한번 쭉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영어과 문제를 보면서 영어과 문제에서는 지문 해석하는 게 선생님들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자, 여기 보면 피드백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내용 요소입니다. 내용 요소. 자, 그랬을 때 영어 문제는 선생님들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피드백은 매년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노티스. 여기 보면 선생님들, 자, 주의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게 집중해서. 그러니까 주의 집중해서 교사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얘가 뭐 해야 돼? 고쳐야 돼, 고쳐야 되는데, 이게 교사의 피드백에 맞게 고치지 않고 계속, 여기 보면 선생님들 보십시오.
쭉 여기 봐보세요. 감정 형용사 앞에 쌤들 뭐가 있습니까? 얘는 비동사가 없죠. 자, 교사가 봐라 하니까 얘는 비동사가 생겼죠. 즉 교사가 피드백을 주면 오류를 수정했냐 수정하지 않았냐야. 근데 얘는 끝까지 뭐해? 수정하지 않고 있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매년 쌤들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고, 또 쌤들 보십시오. 니은이란 봐. 니은. 여기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다양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뭐 해라? 신체를 표현한 활동도 추가해라. 자, 의미. 이 지문에 의미란 말이 있었는데 올해는 통합효과의 답이 의미란 말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자, 의미를 신체 표현. 그럼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표정, 동작, 수반에 따른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자, 이거에 선생님들 근거해서 제시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지금 과정 기능이었어요. 그럼 봐봐. 지식이의 과정 가치도. 그러면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내용체계표에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태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영어과를 보면 이런 거였어요. 영어과에서 초등은 신체 표현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구나. 그러면 의미를 전달할 때 신체로 표현한다. 이게 쌤들 자 작년 교수법으로 뭐 나왔을까? 토탈 피지컬 리스판스 TPR로 쌤들 출제가 되었었죠. 올해는 이것과 관련된 무엇? 과정 기능의 내용 요소로서 표정, 몸짓, 동작을 수반하여 창의적으로 뭐한다? 표현한다. 라는 것을 선생님들 물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 드리고 영어는 뭐 뒤에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선생님들? 관련된 문제들 이거 제가 이제 신설되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가 된다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과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 사회과에서 시장경제에서의 기업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업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데 선생님 여기 봐. 2022 개정 성취기준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식의 활동, 윤리적 경영하는 것 같은 ESG라고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이윤 추구.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지속 가능이야. 즉 환경을 무엇?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보면 선생님들 기업에 생산하는 재료, 생산의 원료가 되는 것들도 됐으면 친환경이야. 근데 뭐가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럼 결국은 기업가들은 같이 갈등을 할 수 있겠죠. 뭘까 뭐 이윤 추구냐, 환경 보호냐. 이런 가치 분석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뱅크스의 가치 분석 수업 모양 이제 같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2022에서 신설된 용어가 뭘까요? 신설된 게. 그렇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의 역할,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게 문제화되었었는데 그러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이윤과 갈등을 추구한다. 뱅크스의 가치 분석 수업이 연관지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들 신설되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게 한 거야. 자,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선생님들 지금 성취기준과 관련지어 이렇게 보면 성취기준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무엇? 사회적 책임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저도 요거 선생님들 18일날 강의할 때 보면 분명히 여기다가 쓰면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이윤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칠판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들 분명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선생님들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은 다 뭐였냐면 지금 교대모고 43, 44, 45인데 2022에서 신설된 부분을 쭉 선생님들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이런 형태들입니다. 선생님들. 또 보면 기출이 또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A8번 문제 있습니까? A8번 문제 하나만 딱 볼까? 여기 봐봐. 제시된 지역 소개 지도에 방위와 축척을 활용하여 밑줄친 니은을 쓰라는 말이 있어요. 방위와 축척. 여기 있지. 그럼 선생님 여기 문제 봐봐.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병원의 위치를 설명하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학교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이제 여기 병원이 있죠. 자, 이게 뭐야?
방이 한 칸이 200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방이야 축척이 제시가 되어 있지. 자, 우리 학교 무슨 쪽이야? 동쪽으로. 하나, 둘, 셋. 몇 칸이야? 세 칸이니까 600m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선생님들 과거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선생님들? 영미의 집을 찾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선생님 그래가지고 지도의 기본 요소를 활용하여 영미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아보아라. 학교를 출발점으로 하라. 학교가 기준이란 말이야, 선생님들. 방이야 축적을 모두 활용이라 말이 있어 없어? 자, 학교를 기준으로 방이야 축척. 근데 군청에서 터미널 방향이 있더라. 법원에서 학교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더라. 왼쪽. 그럼 선생님들 찾을 수 있잖아. 이렇게 선생님들 그대로 나왔던 문제야. 자, 이렇게도 되어 있고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 등고선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우리 지역의 산업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등고선은 선생님들 평지가 아니라 해발 고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등고선의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 고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등고선은 해발 고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곡선이다. 자, 이렇게 단 게 올해 문제야. 근데 과거 문제에서는 선생님 보십시오. 직접 우리한테 무엇을 그리라고 그랬습니까? 등고선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과거 문제가 더 이 동영 2016이었어요. 2016 이게. 그러니까 2016학년도의 문제도 도움되시겠죠. 자, 그럼 봤어요, 제가 지금 쭉 봤을 때 2000년대 무엇 초반부터 쭉 같이 보자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문제는 기출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좋았습니다, 이게. 자, 그럼 등고선이 한번 나왔으면 등고선의 개념 직접 그려보는 거 이거 다 한 번씩 우리가 해보는 거야. 또 쓰면 오래 봐봐. 자료를 변환 표현한다. 이것도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선생님들 기출이 잘 나오는 거야. 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도덕과 문제인데요. 도덕과 봐봐, 선생님들. 2022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개발된 이 단원은 2015 도덕과 자율형 단원의 취지를 개성하여 제시하되 보완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을 보완했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볼 때 2015에서는 자율형 단원이 기존의 무엇과 비교해서 나왔는가? 즉 이거야. 초과정을 공부할 때는 교과서 구성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도덕과 국어입니다. 자, 도덕은 그럼 2015 개정이 나왔을 때는 기본형과 자율형의 차이가 뭐냐는 걸 2015에서 물었어. 자, 근데 2022는 자율형을 보완했단 말이에요. 보완했어. 내용과 방법 융화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제 아주 이 부분이 선생님들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선생님 보시면 자, 니은에 들어가는 방식 쓰라고 했잖아, 선생님들. 심화 방식을 쓰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과거 2020학년도 도덕과 문제 봐봐, 선생님들. 기본형 단원은 같이 덕목이다. 그럼 2015 개정에서는 자, 뭐가 있을까? 자율형 단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자율형 단원이 뭐 하냐 선생님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과 관련지어 2022는 자율형 단원을 어떻게 보완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계승하되 보완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기출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선생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선생님들 제가 보면서 여기 보면 선생님들 자, 내용 융합의 심화 방식 있고 방법의 심화 방식 있고 내용 융합의 심화는 소재 선생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AI 윤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거 얘네들을 보면 여기 지금 그대로 18일짜리 선생님들 제가 그대로 여기 보면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틀 동안 즉 18일과 25일 날 했던 강의 내용 굉장히 선생님들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여기는 공통용어를 뭐로 잡았냐면 인공지능. 자, 디지털 인공지능 선생님들 중요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실과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실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
도덕과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자, 이번에 선생님들 실과에서 인공지능 뭐 나왔습니까? 이거 나왔죠? 자, 이 인공지능을 농업파트에 적용한 게 뭐야, 선생님들? 스마트팜 농업이잖아. 요거 관련지어 선생님들 올해 뭐 나왔을까요? 요거 나왔지? 데이터의 유형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도덕, 실과 둘 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선생님들 AI,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이 교육이 그만큼 뭐랄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공정보기 3번에 인공지능을 정리했고 또 하나 선생님들 기출이 중요한 거. 자, 기출문제 속에 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선생님들 여기 지금 2번 문제 있죠. 미음과 비읍. 자, 미음, 비읍. 여기 보면 지금 미음. 다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친구 없는 삶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비읍.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온다고 하루아침에 봄이 오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제 칼은 물건을 베거나 자르는데 무엇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 칼이 덕이 있다. 이게 이제 탁월성에 대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뒤에 2019학년 또 문제 보면 선생님들 기출문제 봐봐. RNA에서 아레테에서 온 말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기능면에서 탁월성을 발휘한 상태다. 여기도 보면 선생님 봐. 기능과 목적면에서 탁월성. 그래 기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선생님 문제 보실래요? 여기 문제 보면 심정화 통합성 원리란 말 있어 없어? 있죠. 이 부분도 과거 선생님들 기출문제를 보면 2021학년도에 문제 봐봤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애착을 가지고 실천하는 인지정서 행동의 세 측면을 조화롭게 형성한다. 이게 바로 뭐야? 원리가. 그렇지. 통합화의 원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몇 번 강조합니다. 무엇과 무엇이다? 과거의 기출과 신설이다. 이 두 개의 맥락으로 임용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자, 실과 볼까요, 선생님들? 실과를 이렇게 보시면 이 실과 문제를 선생님 봅시다. 실과 문제가 이제 4점에서 5점으로 선생님들 확대가 됐는데, 자, 실과의 선생님들도 뭐더라? 신설이야, 신설. 이거 봐봐. 2022에 뭐가 강조됐냐면 농업, 농촌의 다원적 역할과 가치라는 게 선생님들 신설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뭐가 있었어? 인공지능, 스마트팜 신설되어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 이 부분이 선생님들 출제가 선생님들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 데이터에 대한 게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것도 봅시다. 그리고 여기 문제를 보면 프로젝트 목적 설정과 선생님들 맨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뭐 하냐고 선생님 물어봤잖아요. 뒤에 문제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들? 자, 이 프로젝트의 문제 보면 2017학년 또 봐봐. 평가에서 뭐 하냐? 재배일지. 여기도 보면 재배일지 있어요, 없어요? 재배일지 있죠? 똑같은 형식이야. 평가에서 뭐 하냐고 선생님 물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문화적 가치라든가 선생님들 여기 보면 숫자 데이터 이것들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없겠죠. 자, 이 부분도 선생님 보시면 교대보고 선생님들 29, 31에 보면 자, 디지털 데이터의 유형과 농촌 농업의 다양한 역할이라고 선생님 25일 날 여기에 보면 선생님들 그대로 선생님들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줄여주지. 자, 여기에 보면 선생님들 농촌의 문화적 가치와 관련지어서 여기 보면 세시풍속 농촌에서 지켜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농촌이라는 공간의 특성에서 보존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숫자, 글자, 소리, 이미지 이렇게 빈칸까지 뚫어가지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선생님들 지문을 보시면요. 지문에 이 부분이 선생님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봐봐.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농업 및 농촌과 관련한 세시풍속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 문화적 가치를 선생님들 묻고 있는 것으로서 얘도 선생님들 한 페이지에 보면 29와 31에서 그대로 선생님들 출제가 됐습니다. 신설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 교육과정 A와 관련지어 선생님들 우리가 과거의 기출과
그 다음에 신설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걸 살펴보았죠. 그럼 그 B의 D쪽이 이제 B입니다. B에 제시된 건 선생님들이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했던 맥락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저는 쉬었다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2027학년도를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